네, 이번 시간에는 명도 대상자는 적이 아니다. 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자, 보자. 즐거운 명도를 다루는 시간에도 다룰 내용입니다만, 사람들은 명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경매로 낙찰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연한 죄의식이 있기도 하고,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 집을 비울래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할 거다. 네. 그쵸? 원래 우리들이 그러죠. 우리들이 낯선 사람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능력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대인관계가 그렇게 과히 이렇게 폭이 넓지 않은 편이고,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좀 나름 기준에 좀 까다로운 게 있죠. 그래서,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으면은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편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대인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집을 샀으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화를 해서 언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대인관계가 부드럽거나 원활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그 대인관계를 원체 잘하는 사람들은 경매를 할 때 명도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잘 처리되죠. 네. 지금 1층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럽네요. 요즘에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 건물에서도 저녁에 하는 그 경비 아저씨를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콤을 달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최저임금제 타격을 보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법에 어떤 얼마 이상 줘라고 하니까 고용한 사람들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만들 때 지금 이 최저임금 제도는 문제가 많이 있는 제도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왜? 그럼 뭘 그렇게 분명하다 느끼냐?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즉시 알죠.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계신 분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개인이 국가한테 억하심정 감정풀이를 하려고 내보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돈의 압박과 법과 제도의 압박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 먼저 잘라내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나이 또래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되면 정말 그 기분이 어떨지 그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설립할 때는 겉만 보고 좋은 거가 있고 속도 좋아야 되는데 그걸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명도로 돌아가서 아까 그 소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감정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명도 대상자를 적으로 삼는 데 원인이 있다. 자신은 점령군이고 명도 대상자는 점령지 식민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명도 대상자와 말 한마디 나누는데도 다툼이 예상된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는 반드시 명도를 하고 말 거라는 고정 틀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충돌이 예상된다. 그렇죠. 명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명도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를 꼭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제가 이제 했을 때도 보면은 언제까지 명도가 됩니까? 라고 그게 항상 궁금증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궁금증인데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정은 할 때 그거에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추정을 해서 상대가 너무 쉽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버팅기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그거를 언제까지라고 마음속에 정해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을 자기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아니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아야 돼 라고 속 모르는 소리를 틱틱 던지면 마음 약한 남편들은 거기에 맞춘 어떤 논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왠지 자기가 잘해놓고서는 못한다고 주눅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경매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이런 심리도 경매에서는 이런 심리가 있는데 주식은 와이프가 뭔 지랄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주식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보면 도박성이 강하냐 투기성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투기성이 좀 강한 거죠. 우리가 술 같은 경우도 중독되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술하고 담배 안 끊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좋은 거, 중독성이 좀 떨어지면서 좋은 거는 다른 누가 하라고 밀어도 지가 금방 제풀에 지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 좋은 거는 더 좋아하고 좋은 거는 더 멀리 하는 그런 속성들이 분명히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거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1%, 2%, 3%, 5%이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산층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 대다수, 압도적인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압도적인 다수는 그냥 서민층이죠. 그죠? 자, 명도, 즉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물가에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명도 대상자가 자신의 발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제로 멱살을 잡고 싸워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매를 선택한 입장에서 경찰서나 들락날락 하다 보면 두 번 다시 경매를 쳐다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죽인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우선 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고 명도 대상자는 낙찰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우선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리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 집을 자기 집인 양 꿰차고 있는 뻔뻔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 싫죠. 내 집을 자기가 뻔뻔하게 산다?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못 참는 거죠. 바로 그냥 드러내버려야지 돼. 이런 어떤 마음이 불끈불끈 쓰죠.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이고 나에게 조그마한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도 대상자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쟤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매는 자기의 어떤 수행하고 관련이 돼 있고 깨달음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스케줄이 있고 그 스케줄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과 안 지켜지는 현실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켜지면 누군들 좋지 싫겠습니까? 그러나 안 지켜지는 그 마음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게 되고 그 경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의지가 후퇴하지 잘 않고 즉시 이론을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즉시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넘어가는 근성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자빠지고 자빠진 다음에 일어나질 생각을 안 하죠.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눈이 막 이쪽 눈이 뜨겁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매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명도 대상자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즐거운 명도와 관련된 어떤 이론 설명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죠. A4지만큼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글이 명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